여러분 안녕하세요. 재작년에 시집을 간 병아리 새댁입니다. 결혼 전에 잊을 수 없는 큰 사건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무례한 인간들에 대한 이야기이니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부모님과 여동생 그리고 저까지 네 식구는 소탈하고 단란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10대 중반에 깨지고 말았어요. 엄마와 중학교에 올라갈 여동생이 교복을 맞추고 중학생이 되는 기념으로 선물을 이것저것 사고 돌아오는 길에 육중 추돌 사고를 당했어요. 가운데 끼어있던 엄마의 소형차는 종이장처럼 찌그러졌답니다. 그 자리에서 엄마와 동생은 세상을 떠나버렸죠. 두 사람을 잃은 아빠와 저는 오열과 통곡, 실신과 발작을 하며 장례를 치렀어요. 시간이 지나도 믿어지지 않아 일상생활이 불가능했답니다. 학교에서는 제 상태를 알고 배려해줘서 병가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빠는 계속해서 직장에 나가지 않아 해고 처리가 되었어요. 매일 술을 마시며 눈물로 하루를 보냈답니다. 아빠, 술 그만 마시면 안 돼? 라이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이 술을 마시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 이러다 아빠도 큰일 날 것 같아. 술 그만 마시고 나랑 같이 병원에 가자. 나도 속상하고 가슴 아프니까 정신과 가서 상담 받아보자. 우리 딸이 아빠보다 낫네. 내 남은 자식을 위해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정말 미안하다. 근데 조금만 더 슬퍼하자.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치유되면 그때 움직이자. 아빠는 술을 끊을 생각이 없었고 엄마와 여동생을 놓아주지 못하며 몇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아빠의 식사를 아침 저녁에 챙겨드렸어요. 생활비를 아빠 카드로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카드 정지가 되었답니다. 사실 저희 집은 가난한 편이었고 벌이가 당장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아빠는 마음을 추스리지 못해 전세였던 집을 월세로 돌리고 여윳돈으로 생활비로 주셨답니다. 딱 1년이 지나자 생활비도 떨어지고 월세 낼 돈도 없었어요. 제가 알바를 시작했지만 일하는 시간이 짧아 그것들을 전부 감당하긴 어려웠죠. 아빠, 생활비가... 라이야, 아빠 이제 정신 차렸어. 미안하다. 이 아빠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았어. 정말? 이젠 괜찮아진 거야? 응. 미안하다 우리 딸. 아빠가 한심하게 술만 먹고 지내서 걱정이 많았지. 이제부턴 아빠가 돈 벌 테니까 너 알바 그만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공부도 알바도 열심히 할 수 있어. 아빠보다 어른이네. 정말 고맙다. 그렇게 아빠는 1년간 괴로워하다가 엄마와 언니를 놓아주게 되었고 인력사무소를 매일 새벽에 나가 공사장에서 일하셨어요. 직장 생활을 하면 좋겠지만 재취업이 쉽지 않고 학벌도 고졸이라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어려웠죠.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던 아빠는 몇 달 뒤부터 기술을 배우기도 하셨어요. 몇 년 뒤부터는 용접도 하실 줄 알고 전기 배선, 타일 공사까지 척척 할 수 있어 공사장에서 꽤 많은 일당을 받으시며 일하셨습니다. 저도 아빠가 열심히 사시는 걸 보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알바도 고3 때까지 쉬지 않고 했답니다. 대학은 취업이 잘 된다는 2년제 대학으로 들어갔어요. 수석 입학이라 장학금을 받는 조건으로 입학했답니다. 여러 차례 시험도 잘 치러서 학점도 잘 관리했고 일러스트, 포토샵 같은 자격증도 따두어서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디자이너로 손쉽게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제가 일만 열심히 하는 줄 알고 어느 날 걱정에 찬 눈으로 말씀하셨어요. 라이야,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냐? 직장 집만 오가는 것 같던데.
너 취미생활이든 연애든 뭐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빠, 나 남자친구 있는데? 집에 오기 전에 항상 데이트하고 들어오는 거야. 뭐? 그런 거였어? 난 네가 매일 야근하고 늦게 오는 줄 알았잖아. 라이야, 네 남자친구는 어떤 사람이야? 널 많이 아껴주냐? 아빠가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네. 그럼 보여줄까? 좋지. 우리 딸이 연애한다는데 아빠가 맛있는 거 한번 사줘야 하지 않겠냐? 내가 예전에 네 엄마랑 동생 잃고 난 뒤에 페인처럼 살면서 네 뒷바라지 제대로 못한 게 미안해 죽겠다. 갑자기 그때 이야긴 뭐하러 해. 우리 지금 완전히 잘 지내고 있잖아. 아무튼 아빠 쉬는 날 한번 데리고 올게. 그리하여 얼마 뒤에 아빠가 비 온다고 쉬는 날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허허 웃음이 터진 아빠는 남자친구가 꽤 괜찮은 사람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질문은 거의 하지 않고 그냥 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을 상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이보게, 우리 라이가 말이야. 유치원 다닐 때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거든. 그때 고사리 손으로 내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줬는데 가슴에서 피가 철철 났지. 오핀으로 내 살을 찔렀거든. 그런데도 난 아픈 거 하나도 모르고 우리 라이가 달아준 카네이션이라고 하루 종일 달고 다녔다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다닐 땐 학교에서 어찌나 인기가 많았는지 남자애들이 집 앞까지 졸졸 따라왔었어. 아마 따라다닌 남자애들 운동장에 세워두면 4열종대 2바퀴는 될 거야. 아빠, 말도 안 되는 농담 좀 그만해. 내가 무슨 인기가 있었어. 그리고 4열종대로 운동장 2바퀴? 아빠 눈에나 예쁜 딸이지 밖에 나가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고. 아니야, 내 눈에도 예쁘고 다른 사람 눈에도 예쁘지. 이보게, 자네가 말해보게. 내 말이 틀렸나? 아닙니다, 아버님. 라이가 많이 예쁘긴 하죠. 인기도 많고요. 아빠는 다시 제 자랑을 쉴 새 없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남자친구를 돌려보냈는데 잠자리에 든 아빠가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아빠 울어? 라이 아직 안 잤니? 아빠 방에 불이 켜 있어서. 왜? 내 남자친구 보니까 눈물이 나? 아님 오늘 엄마랑 동생이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하니 눈물이 나는 거야? 아빠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라이가 잘 살아주는 것도 고맙고 우리 아내 둘째 딸 세이가 그리워서 눈물이 나네. 아빠가 정승맞게 굴어서 미안하다. 아니야,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대신 너무 자주 울지는 마. 그래, 라이야. 항상 고맙고 미안하다. 마음이 여린 아빠는 저 몰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종종 저한테 들켰어요. 그럼 위로를 해드리고 괜찮다고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남자친구는 사귄 지 2년 뒤에 헤어지게 되었고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헤어진 뒤 또 다른 남자를 만났죠. 29살에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남자친구는 이전에 만나던 남자들과는 다르게 세심하고 감수성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애정 표현을 많이 해줬는데 그런 것들이 진심으로 다가와 기분 좋았답니다. 오빠, 저번에 나 염색도 해주더니 오늘은 네일 아트 해주겠다고? 내가 유튜브 보면서 배웠어. 내 손톱에 실컷 연습해서 꽤 잘해. 어서 손 내밀어봐. 무슨 남자가 네일 아트를 해. 오빠 진짜 상상 이상으로 날 좋아하는 거야? 아님 모든 여자한테 이렇게 해줬어? 나 이런 거 처음이야. 여자친구 머리 염색해주는 것도 네가 처음이었고 네일 아트도 처음이야. 네가 얼마나 좋으면 이러겠냐? 아무튼 난 이렇게 널 엄청 사랑하니까 잘 알고 있으라고. 어서 손이나 내밀어봐. 남자친구가 제 손톱에 정성 들여서 예쁘게 네일 아트를 해줬는데 전문가 못지않게 엄청 잘했어요. 손톱에 이어서 발톱에도 매우 귀여운 곰돌이도 그려줬고 강아지도 그려줬답니다. 하루에 전화를 10통 이상씩 하며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 보고도 하고 제가 무얼 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항상 궁금해했어요.
사귀면 사귈수록 더 깊어져서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더 깊은 사이가 되었답니다. 31살이 되자 아빠가 넌지시 말을 꺼내셨어요. 라이야, 이번 남자친구는 어떠냐? 아직 집에 안 데리고 온 걸 봐선 그닥 사이가 안 좋은 거냐? 아니, 여태껏 만난 남자 중에 최고로 좋아. 그래? 그럼 어서 인사시켜줘. 너 시집갈 나이 됐으니까 이제 마음의 준비해야지. 결혼? 아빠 너무 이른 거 아니야? 요즘 31살은 애기라고 불려. 내 눈엔 라이 네가 애기로 보이지. 근데 30대가 됐으니 마음에 맞는 남자 만나고 있는 거면 결혼하는 게 좋다. 내가 손주를 보고 싶기도 하고. 아빠는 엄마와 여동생을 잃고 저와 둘이 남겨진 게 늘 쓸쓸했는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손주 이야기를 하시곤 했답니다.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아빠가 뒷바라지를 다 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죠. 결혼이라... 아빠, 프로포즈 받으면 그때 소개해 줄게. 이번 남자친구는 나도 좀 진지하게 만나고 있으니까 확신이 서면 그때 데리고 올게. 저도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걸 알리며 아빠를 진정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짜맞춘 것도 아닌데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앞으로 늙어 죽을 때까지 저의 머리를 염색해 줄 것이고 네일 아트를 해줄 것이라면서 자기 아내가 되어달라고 했죠. 이런 프로포즈를 받아본 사람은 아마 얼마 안 계실 겁니다. 아무튼 그동안 세심하게 사랑해준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결정했고 아빠께 인사를 시켜드렸어요. 자네가 우리 라이 마음을 훔친 도둑놈인가? 농담 섞인 큰 목소리로 그이에게 말했어요. 남자친구는 겁을 지려먹고 벌벌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따님을 라이랑 결혼이 하고 싶습니다. 평생 울리지 않고 잘해줄 수 있겠나? 만약 내 딸 울리면 자네 눈에선 피눈물이 흐르게 해줄 거야. 네? 네, 그럼요. 당연히 라이 울리지 않고 잘하겠습니다.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자식 귀엽네. 듣던 대로 순진하면서도 말은 똑바로 잘하는구만. 그래, 난 내 딸이 좋다는 남자라고 하니까 다른 질문은 안 하겠네. 내 딸하고 잘 살아주면 그걸로 됐다고. 저에 대해 궁금한 게 없으세요, 아버님?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겠나? 궁금한 게 있다면... 자네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 계시나? 라이한텐 내가 유일한 가족이네. 저는 엄마랑 여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진 제가 군대 있을 때 사고로... 저런... 부친이 안타깝게 돌아가셨구만.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것도 우리 딸이랑 비슷하구만. 어떻게 슬픔을 이겨냈나? 아빠는 남자친구의 이야기 중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야기를 집어서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버님 생각에 잠시 잠겨서 눈시울을 붉혔답니다. 아버지를 잊은 적 없습니다. 항상 제 등 뒤에 서서 지켜보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마음이 든든하거든요. 이 사람 참... 괜찮네. 부친께서 자네를 자랑스러워하실 것이네. 이젠 내가 자네 뒤에 서 있어 줄 테니 나에게도 의지하게나.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앞으로 좋은 사위, 아니 좋은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족을 잃은 이야기와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이야기를 하며 멋진 시간을 보냈고 며칠 뒤에 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답니다. 연애하던 중 한 번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 정식으로 인사를 가게 되니 엄청 떨리는 마음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시모와 시누이는 밥상을 정성스럽게 차리고 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은씨, 안녕하셨어요? 라이 왔구나. 어서 들어와라. 언니, 두 번째 만남이네요. 우리 오빠랑 결혼까지 한다니 꽤 인연이 깊었나 봐요. 네, 오빠가 믿음직스러워서 제 마음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시어머니가 어서 앉아서 밥부터 먹자고 하셨습니다. 숟가락을 들려고 하자 먼저 저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운을 띄우시며 묻더군요. 라이야, 내 아들이 집에서 말을 잘 안 해. 너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질문 좀 해도 되겠냐? 아, 그래요? 오빤 제 옆에 있으면 수다쟁인데 집에선 안 그러나 봐요.
이놈이 지 애인한테는 아주 잘하는 모양이구나. 이 엄마랑 여동생한텐 꿀먹은 벙어리 마냥 밖에서 있던 일 말하질 않아. 그랬군요.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 입도 뻥끗 안 했는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라이, 네 나이가 몇이지? 31살이요. 오빠랑 2살 차이예요. 그만하면 딱 좋지.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생각하자 신우이가 빈틈을 노리고 질문했습니다. 언니, 지금 어디 다녀요? 회사 어디 다니냐고요? 회사는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작은 중소기업이라서요. 중소요? 대기업 다니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오빠가 사업가인데 최소 대기업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벌써부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시어머니가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대학을 어디 나왔길래 중소로 들어갔어? 전문대학 나왔어요. 취직 잘 되는 곳에 지원해서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괜히 어필하려고 장학금 받은 이야기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한테 중요하지 않았나 봅니다. 전문대? 고작 전문대 나왔단 말이야? 나 참 어이가 없네. 서울에서 직장 다닌다고 해서 남들처럼 4년제 나와 대기업 다니는 줄 알았더니 중소 다니는 전문대 출신이란 말이야? 아들, 넌 예전 여친들처럼 멀쩡한 애를 만나는 줄 알았더니 덜 떨어진 애를 사귀고 있던 거냐? 게다가 결혼까지 하겠다고? 시어머니가 정색하면서 저의 학벌과 직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비 시누이 역시 뭐 저런 여자랑 결혼을 하나 하는 불편한 표정이었죠. 그러자 남자친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대학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회사가 작으면 어때? 라인은 장학생으로 졸업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라고. 나중에 경력직으로 더 큰 회사로 얼마든지 이직할 수 있는 인재란 말이야. 인재? 얼어 죽을. 전문대 나온 애가 무슨 인재라는 거야? 직장이랑 학벌 이 2가지만 물었는데도 벌써 열불이 오르네. 다른 질문하면 내 얼굴이 더 뜨거워질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럼 묻는 김에 다 물어보자. 부모는 어떻게 되고 사는 곳은 어디냐? 벌써부터 저에게 실망한 시모녀에게 애써 밝은 척하면서 대답했습니다. 집은 서울 외곽 쪽이고 빌라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가족은 아빠만 계세요. 뭐? 전세에 외곽에 전세 빌라? 참 들어보니 가관이구만. 있는 집 자식이길 조금 기대는 했다만 역시나 전문대 간 이유가 있었구만. 아빠 말곤 식구가 없었나? 쭉 둘이 살아온 거야? 아니요, 엄마랑 여동생 있었어요. 제가 중학생 때 2사람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유, 가족들이 저 세상 갔다 이거네. 아우, 듣기만 해도 우울하다. 위로해주는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 자신의 감정이 우울하다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더군요. 그럼 부친은 뭘 하시나? 뭐 해먹고 살아왔나? 가족 2사람이 떠나고 난 뒤부터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지금은 형틀복수로 일하시고 용접 기능공으로도 하십니다. 뭐? 노가다꾼이라고? 네? 건설 현장에서 목수이자 기술자로 일하신다고요. 그게 노가다꾼이지? 누굴 바보로 하나? 괜히 단어 좋게 붙여서 날 현혹하려고 하지 마. 네 부친이 노가다꾼이라는 거 맞잖아. 작업복 입고 안전모 쓰고 공사장에서 인부로 일한다는 거 아니야? 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자세히 알려드렸는데 노가다꾼이라고 한 단어로 정의하시더니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이전까지 다 참았는데 그건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덕분에 제 얼굴은 시뻘개졌답니다. 시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비웃으며 말하더군요. 이 언니 화났네. 엄마가 노가다꾼이라고 하니까 화났잖아. 이제 어쩔 거야, 엄마. 뭐? 화났다고? 얘 라이야, 내가 잘못한 거니? 사과를 해야 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들고 떨리는 입술을 열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빠에 대한 발언은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어째? 시어머니가 기가 찬다며 혀를 차며 침을 튀겼고 무슨 사과를 요구하냐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남자친구는 중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시어머니한테 따끔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만해! 라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짜증 부리면서 말하는 거야? 솔직히 조롱하듯 말했잖아. 왜 아버님 직업을 비하해? 그리고 사는 곳이 어디든 대학을 어디 나왔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놈이 눈에 뭐가 씌어서 찌를 키워준 엄마한테 승질을 내네. 집에 인사 오자마자 이렇게 분란이 나는 걸 봐라. 얜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 우리 집에 들어온 지 30분 만에 언성이 높아지고 사과를 하라 마라 말하는 걸 보라고. 이 결혼이 안 된다는 건 너도 알겠지? 아니, 엄마랑 지은이가 이해 안 돼. 내가 집에서 라이에 관해 이야기를 안 하길 잘했네. 만약 다 말했으면 만나지 말라고 엄청 뭐라 했을 거 아니야? 그래, 진작 알았으면 연애도 반대했을 거다. 난 네가 최소한 이전 여자친구들과 동급으로 만날 줄 알았다고. 근데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전문대 출신에 중소기업 다니는 데다가 노가다꾼 호래비가 있다는데 어떻게 널 그런 집구석에 장가를 보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진 절대로 안 된다. 밥숟가락을 뜨기 전에 이 모든 대화가 오갔어요. 저는 더 앉아있다간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고 화도 터져 나올 것 같아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저를 따라 나온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나랑 우리 아빠 이렇게 무시당할 만큼 못난 사람 아니야. 아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과는 한 식구가 될 수 없어. 게다가 오빠랑 결혼했다간 아주 그냥 잡아먹히겠어. 우리 끝내. 라이야, 너까지 왜 그래? 엄마는 내가 설득하면 돼. 그러니까 한 번만 참아주라. 아니, 안 참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 건데?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어떻게 무릎이라도 꿇을까? 남자친구는 시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잠시 후 시댁 베란다 문이 열리며 시모의 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어디 사내 놈이 기집애한테 무릎을 꿇어? 그것도 가진 거 하나 없는 애 앞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당장 일어서지 못해? 시멘트 바닥이 꺼지도록 큰 한숨을 쉰 저는 남자친구에게 확실하게 이별 통보를 했습니다. 봤지? 이 결혼은 아무도 행복할 수 없어. 관두자. 다신 내 앞에 찾아오지 마. 그렇게 남자친구를 버리고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빠는 인사 잘하고 왔느냐고 물으셨는데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라이야, 표정이 왜 그래? 아빠가 제 이름을 부르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빠? 아빠 품에 안겨서 눈물을 흘리자 제 등을 쓸어주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더군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빠를 비하했다는 말을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헤어졌으니 남자친구는 잊으라고 말씀드렸답니다. 아직 저를 포기하지 못한 남자친구는 시댁에 뭐라고 했는지 저를 다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일은 없으니 기다리지 말라고 하며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와서 남자친구는 골칫덩이 그 자체였습니다. 가라고, 꺼지라고! 너 같은 놈 필요 없으니까 가란 말이야! 라이야, 엄마가 미안하대. 널 다시 한번 볼 기회를 달래. 우리 결혼 허락하시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때는 엄마가 괜히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막말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대. 우리 엄마가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랬어. 뭐? 진짜 그렇게 이야기했어? 그렇다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라이야. 저는 결혼은 접어두고 사과는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과만 받고 나오기로 마음먹고 시댁에 다시 찾아갔답니다. 다시 방문했더니 시모녀가 매우 다정한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더군요. 남자친구가 어떻게 난리쳤는진 모르겠지만 분위기가 전과 180도 달랐답니다. 라이씨, 지난번에 내가 말이 심했어. 미안해. 네? 진심이세요, 어머님?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화 풀고 오늘은 전에 못했던 식사하고 가. 그리고 결혼 이야기도 나누면 더 좋고. 진짜로 미안했는지 시모녀의 표정이 많이 겸손해 보이더라고요.
사과를 받고 바로 나가려고 했는데 막상 상황이 닥치니 바로 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편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라이 씨 아버님이 지금 어디서 일하시나? 혹시 지방에서 일하시면 시간 빼는 게 어려울까봐 걱정이네. 아니요, 저희 아빠는 바로 근처에서 공사하고 계세요. 여기서 10분 거리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이에요. 아, 거기 알아. 거기서 일하시는구나. 그럼 우리 상견례 하자.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결혼 날짜도 잡고 신혼집이고 혼수 예단 이야기 하자. 장소랑 날짜는 내가 잡아도 되지? 자네 부친은 시간을 언제든지 비울 수 있잖아. 노가다꾼, 아니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 마음대로 쉴 수 있잖아. 상견례니까 시간을 빼실 거예요. 언제든 날짜 잡아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다시 한번 사과할게. 미안해, 라이 씨. 정말이지 무슨 일이 크게 일어난 모양입니다. 이전에 방문했던 때와 달라도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빠한테 사정을 일러드렸습니다. 아빠, 미안한데 나 오빠랑 결혼하기로 했어. 화해한 거야? 시댁에 가서 무슨 일이 있던 것 같더니. 그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 라이야? 응, 다 해결됐어. 어머님도 아가씨도 내가 좋다고 하셨어. 상견례 바로 하자시는데 아빠 괜찮겠어? 잘 됐네. 그럼 아빠가 언제든 시간 낼 테니 약속 잡히면 일러줘. 나도 이번에 양복 한번 맞춰볼까? 맞춤 양복 하나 마련하면 네 결혼식기도 입고 여러모로 입을 일이 많을 거 아니냐. 내가 맞춰줄게, 아빠. 제일 좋은 거로다가. 아빠와 양복을 맞추러 가서 옷도 맞추고 구두도 딱 맞고 멋진 것으로 사드렸어요. 앞으로 효도를 열심히 하겠다고 했더니 제가 잘 사는 것이 효도라며 괜히 자신한테 돈 쓰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상견례 날짜는 날씨가 화창한 주말로 잡혔고 장소는 시어머니가 당일에 문자로 알려주신다고 하셔서 아침에 씻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읽고 띠링하고 약속 장소 문자가 왔는데 난감했어요. 아빠한테 말씀드렸더니 장소가 뭐가 중요하냐며 어서 출발하자고 하셨답니다. 금방 도착한 상견례장은 아빠가 공사하는 신축 아파트 앞 한밭집이었습니다. 정오가 되기 전에 도착했는데 손님들이 꽤 많더군요. 아빠 미안해. 어머님이 다른 데 예약을 못 하셨다고 여기서 하자고 하시네. 그럴 수도 있지 뭐. 친근하고 편한 자리니 더 좋네. 아빠는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고 전 민망하고 난감한 얼굴로 시댁 식구들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이나 늦게 들어온 시모녀와 남자친구는 바로 사과부터 하더군요. 아이고, 라이 아버님 죄송합니다. 오는데 차가 막혀서요. 걸어서 10분 거리인데 차를 타고 왔다는 말에 벌써 기분이 상했습니다. 아빠는 아무렇지 않다면서 어서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사돈 늦을 수도 있는 거죠. 전 괜찮습니다. 라이랑 둘이서 재밌게 수다 떨고 있었습니다. 한식당 예약을 한 줄 알았는데 누락됐더라고요. 그래서 사돈과 어울리는 집을 생각하다 여기 한밭집으로 정했어요. 평소 드시던 거라 괜찮으시죠? 네네, 좋습니다. 매일 오는 곳인데 양복 입고 오니 좀 남다른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들 일어나서 밥 떠올까요? 여기 셀프인 건 아시죠? 그래요, 먼저 떠오세요. 저흰 속이 안 좋아서 좀 이따 먹을게요. 네? 어허, 속이 안 좋다니 할 수 없죠. 그럼 속 괜찮은 사람은 일어나죠. 아빠와 저, 남자친구만 일어났고 시모녀는 다리를 꼰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시모녀한테 눈치를 주는데 전혀 움직일 생각이 없더라고요. 기분이 팍 상했는데 일단 아빠가 하라는 대로 밥과 반찬을 떠서 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사돈, 그럼 저희라도 식사하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아빠가 수저를 들자 저와 남자친구도 식사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아빠가 체하길 바라셨는지 바로 불편한 말씀을 늘어놨습니다. 사돈, 제가 생각해봤는데 애들 결혼하면 제가 데리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몇 년 살림하는 거 배우고 나서 분가시키는 게 현명한 선택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스몰 웨딩으로 딱 여기 있는 사람만 참여하도록 하죠. 아이, 스몰 웨딩은 그렇다 치고 시집살이를 시키겠다고요? 네. 아무래도 라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돈도 없으니 시집살이부터 하는 게 응당 공정하지 않겠어요? 제 아들이 하도 결혼하겠다고 보채는 바람에 허락한 거거든요. 이놈이 고집이 있어서 제가 넘어가 준 겁니다. 시어머니는 마치 한 마리 맹수가 되어 싸움이라도 하자는 듯이 돌격적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밥을 드시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으셨고 저에게 시집살이를 하기로 한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도리질을 하며 지금 처음 듣는 거라 대답했고요. 사돈, 우리 라이한테 미리 언지를 주지 않으셨는데 지금 이렇게 시집살이를 하라고 말씀하시면 저도 손해보고 아들 장가 보낼 수 없잖아요. 사돈이 저희가 원하는 걸 다 맞춰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혼수랑 예단,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실 수 있어요? 아이, 못할 것도 없죠. 제가 딸을 위해 살아왔고 돈을 벌어왔으니 얼마든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혀를 차며 무시하는 태도로 말했습니다. 요즘 노가다꾼 일당이 꽤 많은가? 참 당당하시네. 그 말에 이어 시누이가 껄껄대며 짓거렸습니다. 엄마, 노가다꾼이 개미처럼 매일 일하면 월급이 꽤 많을걸? 일당이 15만 원도 넘을걸? 도대체 왜 상견례를 하자고 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공격적이고 불만적으로 말할 거면 왜 허락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쐐기를 박는 말을 하더군요. 사돈, 우리 아들이 하도 라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해서 허락한 겁니다. 하지만 결혼만 허락한 거지 다른 건 다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시집살이 시킬 거고 혼인신고는 분가할 때 시킬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서로 맞지 않으면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질 거고요. 뭐라고요? 이봐요, 사돈. 헤어질 건 미리 계산해뒀단 말씀입니까? 그럼 우리가 그 정도 계산도 안 하고 결혼 허락을 했겠어요? 아참, 요구 조건이 또 있는데 우리 아들 사업 확장해야 하는데 사돈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노가다 뛰어서 번 돈이 많다고 하니 그 돈으로 마련해 주시면 되겠네요. 사돈, 꼭 싸우자는 말투 같군요. 제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게 불만이신가 봅니다. 네, 오늘 제 아들에게 제대로 정신교육 시키고 싶었어요. 어떤 집안과 결혼하려는 건지 확실하게 일러주고 나서 그래도 결혼이 하고 싶다고 하면 시킬 생각이었답니다. 사돈이 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없으시죠? 사돈 아들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 혼자 알아서 잘할 거라 믿습니다. 제가 도움이 필요하면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도와주면 되고요. 진짜 가진 게 없으시네. 듣다 보니 걱정이 되네요. 사돈이 노가다 뛰다 다쳐서 일을 못하거나 나중에 일을 관두면 제 아들 등골 빨아먹고 사실 거죠? 사위 하나 잘 얻어서 라이랑 둘이 편하게 먹고 살 계획이시죠? 말이 너무 심하자 아빠가 언성을 높였습니다. 이봐요, 사돈! 지금 상견례를 하러 나온 겁니까? 저한테 화를 내러 나오신 겁니까? 보아하니 애들 결혼시킬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나오신 것 같군요. 어머머, 내 마음을 들켜버렸네? 내 아들이 정신 차리고 각성하고 헤어지면 좋을 것 같아서 상견례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제가 제시한 제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죠? 시집살이도 제 아들 사업 확장도 도와주기 어려우시죠? 이제야 라이한테 억지로 사과해서 더러워진 기분이 풀리네. 야, 아들, 이제 네가 결혼하려고 했던 집안 수준 알겠지? 너 이 집에 장가가면 노가다 뛰던 노인네한테 돈 대줘야 한다. 꼴을 봐라. 이래도 아직 느끼는 게 없니? 아빠가 기가 차서 실소를 하셨고 남자친구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는지 눈을 깜빡거리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결혼할 마음이 떠나버렸고요. 시모가 다시 저와 아빠를 비하하는 말을 짓거렸습니다. 노가다꾼의 중소기업 딸내미라니.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시간을 쓰고 있다니. 김창숙 많이 죽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를 내려는데 아빠가 제 손목을 잡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참으라는 신호를 주셔서 숨만 쌕쌕 크게 쉬었답니다. 그런 저를 보고 시모녀가 비웃더니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하더군요. 오늘 우리가 시간을 많이 썼네요. 제 아들이 지금 현타가 왔으니 아마 정신 차릴 겁니다. 사돈 집안에 장가가면 등골만 빨릴 걸 알았으니 아마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먼저 일어날게요. 아들, 일어나라. 남자친구는 여전히 벙쪄 있었습니다. 무슨 감정인지 유추하기 어려운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모녀가 일어서자 한밭집 입구에 문이 열리며 인부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모두 두 손을 모으고 저희 테이블을 둘러쌌답니다. 그리고 양복 입은 나이든 어른이 저희 아빠 쪽으로 걸어오셨어요. 아빠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회장님, 오늘 상견례 하는 날이셨습니까? 그럼 저한테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요. 제가 회장님 모시는 전무 아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곳으로 모실까요? 그러자 아빠는 손으로 코를 훔치더니 말씀하셨어요. 김 전무 됐네. 이미 파토난 것 같아. 이 집안이랑은 사돈 못 맺어. 우리를 여기 한밭집에 부른 이유가 개 무시하고 깔보고 나서 파토 내려고 온 거더라고. 아니, 회장님을 무시하고 깔보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건설회사의 수장인 회장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쪽 집안은 어떤 재벌이길래 그런 겁니까? 재벌? 듣자 하니 자꾸한 바깥 사돈의 유산으로 먹고 산다고 하네. 뭐 돈이 수백억이 있나 보지. 저는 아빠와 김전무라는 어른의 대화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모르는 아빠의 비밀을 듣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시모녀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고요. 김전무님은 시모한테 말을 건넸습니다. 저기 여사님, 저희 회장님과 사돈을 맺기 싫다고 하셨나요? 노가다꾼이라고 개모시를 하셨다는데 진심입니까? 네? 아니요, 저는 그러니까 실수예요. 예, 맞아요, 실수. 우리 며느리한테 괜히 기강 잡으려고 폼 잡은 겁니다. 사돈, 기분 상하셨다면 풀어주세요. 지금까지 한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애들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시켜야죠. 그리고 아들내미 사업은 알아서 잘할 겁니다. 사돈은 해주실 게 하나 없으시니 그냥 제 아들 사위로만 받아주시죠. 그러자 아빠가 박장대소를 하셨습니다. 하하하, 실컷 욕하고 비하하더니 실수였다고요? 괜히 기강 잡는 정도가 아니라 인격 모욕을 하신 것 같은데. 이보쇼 사돈, 노가다꾼이라고 하루 일당 15만 원 번다고 계속 무시하시지 왜 갑자기 태도가 변한 거요? 내가 회장이라고 하니까 바로 말이 달라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사돈 무례함을 용서해 주세요. 저희 테이블을 둘러싼 건설 현장 인부들은 하나같이 눈에서 불을 뿜듯이 시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님도 팔짱을 끼고 시모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강한 기운에 심하게 눌린 시모는 진정한 사과를 보여주겠다며 한밭집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 라이야, 두 사람한테 말을 막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행동한 것 같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아빠는 바로 시선을 시누이에게 돌렸어요. 너도 똑같이 꿇으라고 눈빛을 보내자 겁을 먹고 바로 찬바닥에 꿇어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역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고 싶었는지 시모 옆에 똑같이 무릎 꿇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와 동생이 큰 실례를 했어요. 중간에서 아무것도 못한 제 탓이 큽니다. 아무래도 자넨 내 딸을 지켜줄 위인은 못 되는 것 같구만. 그럼 결혼은 곤란하지. 우리 딸 라희야, 이놈이랑 결혼할 거냐? 아니, 미쳤어? 방금 이 사람들이 아빠한테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어? 바로 쫑이지. 들었지? 쫑이란다. 자네 모친과 동생 데리고 나가게. 아버님, 죄송합니다. 라이야, 미안. 내가 미안해. 시모녀가 실컷 막말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서 듣고만 있던 남자친구도 다를 게 없다고 판단해서 결혼이고 나발이고 끝내고 꺼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세 사람은 무릎을 꿇고 어떻게든 저희 부녀를 잡고 싶어 하더라고요. 사돈어른, 라이야. 이 늙은이가 아직 철이 없어서 실수를 했어요. 두 사람이 너그러이 용서를 해주시고 결혼을 진행하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사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이 결혼 안 시킬 겁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말을 아빠가 되돌려 주시는 순간 얼마나 속이 시원하던지 짜릿했습니다. 이윽고 김 전무님이 한밭집 앞에 차를 대기했다며 그걸 타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셨어요. 회장님, 차 대기시켰습니다. 다 끝나신 거면 돌아가시겠습니까? 김 전무, 우리 딸이랑 밥을 먹으러 가야겠네. 이 사람들 앞에서 한 숟갈도 제대로 못 먹어서 말이야. 최고급 식당으로 가도록 하지. 네, 회장님, 나가시죠. 한밭집 문을 열자 진짜 기사 딸린 외제차가 대기 중이었습니다. 시모녀와 남자친구는 눈을 휘둥그레 뜨며 저희 부녀에게 다가오는데 인부들이 못 오게 가로막았습니다. 사돈어른, 저희도 따라가면 안 될까요? 우리 장소를 옮겨서 새롭게 상견례 해봅시다. 네? 이보쇼, 댁 들고 할 말 없으니 돌아가쇼. 그리고 자네, 다신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 그랬다가 내 직원들 풀어서 가만 안 둘 거야. 어서 가지, 박 기사. 김 전무님이 뒷문을 열어줘서 저와 아빠가 탔어요. 옆좌석에는 김 전무님이 타셨고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시모녀와 남자친구가 애절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보였어요. 차가 출발하자 강아지 마냥 저희를 쫓아 달려오더니 속도를 내자 주저앉더라고요. 하! 아빠, 저것들 꼴을 봐. 우리한테 개무시하더니 지들이 개가 돼버렸네. 라이야, 너 저놈이랑 헤어지는 거 맞지? 난 저런 집안에 너 못 보낸다. 당연하지. 아까 대화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마음 정리했어. 근데 아빠, 어떻게 된 거야? 회장님이라니? 나 몰래 회사 차린 거야? 어? 그게 아니라, 그건 내 친구 김전무, 김 회장이 말을 대신해주면 좋겠네. 이보게 친구, 설명 좀 해줘. 조수석에 앉은 김 전무, 김 회장님이 깔깔 웃으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라이야, 일단 반갑다. 난 네 아버지의 벗이다. 건설회사 회장은 아쉽게도 네 아버지가 아니라 나야. 우리 둘이 친해진 사연이 있는데 들어볼래? 한 5년 전이었나? 공사 현장에 방문해서 7층 높이에 올라가 검사를 하는데 내 발이 미끄러져서 추락할 뻔했지. 그때 네 부친이 날 잡고 살려줬다. 정말 이 친구 아니었으면 난 진작에 저승 갔을 거야. 그때부터 친구 사이가 됐고 가끔씩 밥도 먹고 술도 한 잔씩 하고 있다. 근데 오늘 내가 저기 공사 현장에 방문했는데 인부 하나가 할 말이 있다 그러더라. 나랑 친구가 친한 건 다 알고 있으니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고자질을 한 거지. 상견례를 한밭집에서 하는 데다 개무시 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괘씸한 인간들에게 한 방 먹여주려고 쇼를 좀 한 거다. 내가 연기를 했더니 네 부친이 찰떡같이 연기를 받아주더라. 이보게 친구, 아까 회장님 연기 멋있었어. 자네가 한밭집에 들어오자마자 회장님 하면서 연기하는데 웃음이 나와서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내가 눈치가 몇 단인가? 바로 알아듣고 회장님 놀이하면서 그놈의 사돈집 인간들에게 제대로 복수해줬지. 무릎까지 꿇고 비는 꼴 보고 얼마나 시원하던지. 아무튼 김 회장, 자네 덕에 내가 딸내미한테 면이 서는구만.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저는 폭소하고 말았습니다. 아빠가 회장님이 아니었던 거네? 아깝다. 잠시나마 재벌 딸인 줄 알고 좋았는데. 그래? 그럼 내 친구한테 너 입양하라고 할걸, 라이야. 아빠, 농담이야, 농담. 알아, 나도 농담이야. 자, 배고프구나. 맛있는 집으로 가자. 김 회장, 우리 맛있는 거 좀 사주게. 비싼 걸로 말이야. 좋아. 요즘 홍게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까 실컷 먹어보자고. 아빠와 친구인 회장님 덕분에 시댁 인간들이 찌질하게 구는 모습도 봤고 기분이 풀리도록 맛있는 홍게를 실컷 먹었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저에게 뻥 차인 남자친구와 시모녀는 다시 제 마음을 돌리려고 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는데 하도 애절하고 비굴하게 굴어서 아빠와 제가 마지막으로 연기를 하기로 했어요. 이보세요. 우리 딸 그쪽 집안에 못 준다니까요. 사돈,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맨날 이렇게 빌 테니 제가 저지른 과오를 용서해 주세요. 글쎄 나도 싫고 내 딸도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발 사람 귀찮게 굴지 말고 그만 좀 찾아오세요. 사돈, 저희가 잘못했다고요. 그리고 제 아들은 아무런 죄가 없잖아요.
저희를 안 봐도 되니 부디 제 아들을 사위로 데려가 주세요. 네? 이 사람들이 참 무식하게도구네. 구질구질하네요. 라이야, 네가 좀 말해봐라. 끝매 좀 확실하게 해주는 게 좋겠어. 네 애인놈에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라고. 그래서 남자친구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야, 난 너랑 결혼 안 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놈이랑 결혼을 하냐? 네가 아무리 착해도 가족이 못 같으니 너랑은 절대로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다고. 그리고 나 재벌집 아들 소개받아서 벌써 연애 중이거든? 뭐야? 라이야, 너 거짓말이지? 아니지? 날 버린다는 말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그때 싸대기를 한 대 시원하게 갈겼습니다. 시모한테 갈기고 싶은 걸 남자친구에게 대신 날려줬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 같은 놈을 만나냐? 그동안 평범한 사람 코스프레 하면서 살았는데 이젠 지겨워서 그만하고 재벌가에 시집 갈 거야. 그러니까 꺼져, 이 자식아. 라이야, 제발 이러지 마. 우리 둘 진심으로 사랑했잖아. 그리고 너 진짜 재벌 맞아? 왜 재벌에 이런 빌라에서 살아? 재벌은 이런 데 살면 안 돼? 이 자식, 내가 재벌집 딸이라고 하니까 바라는 게 크게 생긴 모양이네? 야, 너한테 아무것도 해줄 게 없거든? 그냥 조용히 꺼져라. 난 나한테 어울리는 고상하고 교양 있는 집안에 시집 갈 거야. 네 엄마랑 여동생처럼 무식하고 천박한 집안의 인간은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처참하게 막말을 해줬더니 세 사람이 포기하더군요. 어깨가 얼마나 무거워 보이던지 너무 웃겨서 코를 흘렸답니다. 아빠, 저것들 아직도 우리가 재벌이라 생각하고 아쉬워하는 거 봐봐. 그러게 말이다. 돈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네. 에휴, 속은 시원한데 라이 너한텐 미안하구나. 아빠가 좀 잘났으면 무시당하지 않았을 텐데.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 난 아빠 딸인 게 자랑스럽고 행복하거든? 나야말로 아빠한테 죄송해. 저런 집안에 시집 가겠다고 아빠한테 실망만 드렸잖아. 그럼 우리 서로에게 미안한 거니까 비긴 거다. 그렇게 되나? 좋아. 그럼 저 인간들 이야기는 다신 꺼내지 말자. 아빠와 저는 웃으며 시댁 인간들을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의 친구인 김 회장님이 저에게 소개팅을 제안하셨습니다. 라이야, 내 동생 아들인 조카도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데 꽤 능력이 있다.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번칠해.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 그런 분이 왜 저를 만나요? 저는 평범하게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거 따지는 놈이면 내가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꺼냈겠냐? 내 조카는 내가 보장해. 그리고 내 동생 부부도 심성이 아주 고와서 절대로 천박하고 무식한 말과 행동하지 않을 거다. 한번 만나보기나 해라. 내가 아들이 있으면 널 소개해주겠는데 난 딸밖에 없거든. 그래요? 그럼 만나보죠. 그래서 결국 김 회장님의 조카를 소개받았습니다. 정말 외적으로도 멋지고 성품도 훌륭했어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해가 2번 바뀔 때까지 사랑을 크게 키웠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대로 된 상견례를 하고 결혼식까지 올리게 되었어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친정아빠를 걱정해서 공사장 일을 그만두라고 말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빠는 환갑이 지나 경비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일하지 말고 놀라고 해도 아빠는 아직 한창이라며 저에게 남겨줄 게 뭐라도 있어야 한다면서 고집을 부리셨답니다. 현재 아빠는 매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 저와 남편도 각자 직장 생활하며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살아온 가정사와 악연으로 만났던 예비 시모녀가 계모씨와 모욕과 그걸 처참하게 밟아주고 10배로 심한 수치심을 돌려준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아이도 낳고 친정아빠와 시부모님과 단란하게 지내고 싶네요. 그게 저의 꿈이고 계획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